지난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 여러 매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단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은 전반적으로 못한 경기였기 때문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선수가 못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도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대1 찬스를 손흥민 선수가 2번이나 놓쳤었는데 심지어 상대의 치명적인 실수를 받아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베시가 패스를 보내려다 부정확하게 전달하며 달려들어오는 베르너에게 패스를 헌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르너가 볼을 잡자마자 앞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줬고 아주 좋은 찬스를 손흥민이 맞이하게 됐었죠. 보통 우리가 아는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득점력이 좋은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손흥민의 슈팅이 레노 골키퍼의 발에 맞으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저 짧은 순간에 베르너가 볼을 끊는 순간 손흥민이 당연히 득점을 할 것이라 예상했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레노 골키퍼가 잘 맞기도 했지만 슈팅의 코스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레노 골키퍼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에 발을 뻗으며 반응했는데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 강도가 약했고 구석으로 가지 않은 슈팅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레노 골키퍼가 반응하기가 조금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안토니 로빈슨이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로빈슨의 백패스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이를 눈치채고 빠르게 달려가 안토니 로빈슨의 백패스를 끊어내거나 골키퍼가 어중간하게 나오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안토니 로빈슨의 백패스를 받으려던 손흥민은 앞으로 달려가면서 볼을 중간에서 끊어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바로 슈팅을 가져가는 대신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는 순간 각도가 없어지면서 좋지 않은 선택지가 되었고 볼터치마저 약간 튀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볼터치가 좋지 않자 레노 골키퍼가 빠르게 달려들어 손흥민 선수의 슈팅 각도를 막아버렸고 결국 레노가 볼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컨디션이 지난 경기에서 좋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달라진 점 중 하나는 원톱으로 경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을 원톱에 세운 이유는 솔랑키가 부상으로 경기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클루셉스키마저 빠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이 원톱에 있을 때 드러나는 단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손흥민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기본적으로 제로톱이나 세컨드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선수로 앞으로 달려들며 공간을 향해 움직일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다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풀럼은 토트넘을 강하게 전방에서부터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보통 전방 압박을 풀어내기 위해 원톱 자리에 솔랑키에게 패스를 보내곤 했습니다. 솔랑키는 등을 지며 볼을 받아주고 뛰어드는 존슨이나 미드필더 라인의 메디슨, 왼쪽 측면의 베르너와 손흥민 같은 선수들에게 볼을 떨궈주거나 찔러주는 방식으로 탈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손흥민이 원톱에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낼 때 상대 수비가 달려들어 몸으로 부딪히면 손흥민은 등을 지는 플레이가 장점이 아니어서 볼을 빼앗기거나 컨트롤에 실수가 나와 패스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초반 10경기 동안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메디슨의 컨디션이 정말 최고였고 메디슨이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며 전방으로 뛰어드는 손흥민에게 찔러주는 패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는 클루셉스키마저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개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움직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토트넘이 후방 라인에서의 빌드업, 즉 탈압박을 할 때 정말 탈압박에 엄청나게 능한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는 반더백, 로메로 같이 수비 라인에서 안정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선수들도 부상을 당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번 시즌의 솔랑의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거나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해 볼을 가지고 전진시켜주는 이 솔랑과 클루셉스키의 개인 능력이 발휘될 때 전방에 있는 손흥민,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들에게 볼이 전달되곤 했죠. 그런데 이번 경기는 솔랑과 클루셉스키가 없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해야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었던 디우프, 풀럼의 중앙 수비수가 달려들면서 손흥민을 압박하죠. 그런데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를 전개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때 손흥민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흥민이 내려오며 볼을 받을 때 디오프가 몸으로 밀고 들어가며 볼을 먼저 끊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런 장면이 반복되었던 거죠. 그 결과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의 볼터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풀럼의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볼을 받는 빈도보다 약간 내려오면서 볼을 받는 빈도가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프라인에서도 볼을 받는 빈도가 몇 번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전방에 있다가 내려오며 볼을 받는 위치에서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손흥민 선수가 중간에 70분쯤 클루셉스키가 들어오면서 결국 손흥민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클루셉스키가 원톱으로 나왔죠. 그런데 풀럼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볼터치가 총 40번 있었는데 클루셉스키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들어왔던 70분 무렵까지의 손흥민의 볼터치 횟수는 21번이었습니다. 70분 동안 21번의 볼터치를 했던 거죠. 그런데 클루셉스키가 들어온 이후 왼쪽 측면으로 이동한 다음부터는 19번의 볼터치를 추가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측면에서 조금 더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볼터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루셉스키가 중간에서 버텨주고 손흥민에게 넘겨주니까요. 그래서 지난 경기에서 총 40번의 볼터치 중 70분 이전에 20번, 그리고 남은 20분 동안 왼쪽으로 이동한 후에 20번의 볼터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풀럼의 한 선수가 퇴장당하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서 볼을 소유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